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데요. 민중의 소리 보이는 라디오 매주 금요일 1시에 찾아뵙는 윤희숙의 당당톡톡입니다. 예,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쨍쨍한데요. 오랜만에 보는 햇살입니다. 제가 오늘 요즘 도보순례를 하고 있는데요. 도보순례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한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예, 8월 15일 자주통일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국 곳곳에서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실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실천 활동 소식과 최근 진보 진영의 핫 이슈 몇 가지 이야기 잠시 후에 같이 나눠볼게요. 네, 노래 굉장히 짰네요. 8월처럼 산다 였고요. 제목은 부른 사람은 우리나라 의 노래였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부르던 노래는 아닌데요. 처음부터 불렀던 노래는 아니고 8월 되면은 예전에 그 8월에는 보통 통일선봉대라고 8월 15일 통일대회를 준비하는 학생, 뭐 청년, 노동자, 뭐 농민, 여성 다양한 심지어 어린이 통선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각계각층이 통일을 만드는 선봉대를 꾸렸었죠. 근데 그 통선대가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예요. 가사를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은 아실 텐데 쏟아지는 빗줄기에 뭐 머리를 감고 뭐 이런 처절한 내용이죠. 하드코어. 비에서 막 머리를 감고 뛰어다니는 그런 건데요. 그런 막 치열한 8월의 다양한 실천 뭐 이런 내용을 담은 노래예요. 근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많이 안 불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은 통일선봉대가 그렇게 예전만큼 막 규모 있게 많이 꾸려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수백 명, 막 다 모이면 수천 명이 됐던 것 같은데, 백두 뭐 한라 이렇게 두 팀을 나눠서 전국에서 동시에 뭐 여러 군데서 출발해서 모이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15일 날 8.15 대회, 그러니까 보통 8월 14일에 전야제 행사를 하는데, 그때 맞춰서 이제 통선대 환영식 같은 것도 하는 거예요. 뻑적지근하게 하고, 그러면 뭐 땀 냄새 쩔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예전에 이제 이게 학생운동이 이제 그 다음에 통일선봉대 말고 다양한 이제 국토대장정 뭐 이런 행사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진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요번에 보니까, 요번에도 통일선봉대라는 팀을 꾸려지기도 하고, 또 국토 뭐 대행진단 이런 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의아하실 것 같아요. 왜 8월 15일 날 통일대회를 하는 거지? 이렇게. 저도 좀, 첫 유래는, 이게 아마 이제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우리 이제 당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인데, 완전한 해방이 아니다. 아마 이런 취지로 그런 게 아닐까요? 이게 유래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8월 15일 날, 지금 남북이 서로 이제 통일하자. 그래서 뭐, 오라 북으로, 아니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런 구호, 예전에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쓰셨던 말인데, 그 구호를 외치면서 판문점 진격투쟁 이런 것도 하고, 판문점에서 만나자. 90년대에는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2000년에 이제 6.15 공동선언이 생기고, 실제로 이제 남북을 서로 오가게 됐잖아요. 금강산도 가고, 뭐 개성도 가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판문점 진격투쟁의 의미가 없어졌죠. 갈 수 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진짜 막상 가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남북이 서로 만나기 되게 어려운 조건이었으니까 민간 차원의 교류나 이런 거 이제 보장하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한 보름을, 8월만 되면 보름을 이렇게 뜨거운 땡볕에서 거리 곳곳을 다니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왜 하필 광복은 여름에 해가지고 왜 8.15에 해방이 됐을까, 이런, 얼마 전에 문득 제가 지금 도보순례단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가 써있는 거 보시면 고엽제 매립 주한미군 규탄 한미소파 개정 평화도보순례단이라는 이제 몸자보를 붙이고 있는데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서울 용산기지부터 미 대사관까지 행진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모여서 행진하고
오후에는 거리에 나가서 이제 서명 운동하고 하고 있는데 7월 17일 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날이 서울에 수해가 난 날인데 바닥에 맨홀에서 막 바닥 분수가 솟아나고 그 저 용산 기지 그 벽에서 막 폭포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물끄러미 보다가 아 이런 날 이거 도보순례단 발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그 빗속을 뚫고 전철도 지연되고 버스도 지연되고 뭐 하여튼 제대로 안 다니는 와중에 1시간씩 막 늦으면서 다 모였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 이제 취재를 하러 오시는 기자님도 바지 걷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와가지고 결국 취재를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발족을 해서 비 맞거나 땡볕에 땀 흘리거나 이러면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로 10일차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안 탔다고 하시네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세수를 했거든요. 네. 세수해서 하얘진 거예요. 아, 파라솔은 안 쓰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요즘 날씨가 계속 흐렸어가지고 제가 아직 별 탈 틈이 없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하다 보면 네, 좀 더 새카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좀 10일이나 도보순례 했는데도 이렇게 상태가 좋아 보인다니 다행이네요. 제가 방송 체질인가 봐요. 네. 네,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8월 15일 날에도 어김없이 올해에도 8.15 대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전에 했었던 8.15 대회는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절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엄혹하고. 왜냐하면 96년인가요? 연대 사건이 있었던 게 1996년에 연대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그 심각한 사건이었었죠. 많은 수백 명의 학생들이 구속이 되고 또 수천 명이 오랫동안 이제 감금이 돼서 농성을 했었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근데 굉장히 그게 무슨 폭도들이 난동을 부린 것처럼 당시 언론에서 엄청 문매를 맞았었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8월 15일 8.15 대회예요. 매년 하는 8.15 대회를 그때 연대에서 하기로 했었던 거고 연세대에서. 네, 그걸 원천 봉쇄하면서 마치 무슨 굉장히 불순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를 폭력적으로 점거하고 대회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호도가 됐었죠. 그 이후에 이제 한 총련이 이적 단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 총련 대의원이 되면 무조건 수배자가 되고 구속이 됐던 이런 어처구니없는 대대적인 공안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게 사실 이제 그 96년 8.15 대회 이후인데요. 그리고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 사실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서로 합의를 하고 6.15 공동선언을 발표했잖아요. 그 이후에 되니까 그냥 다 만나는 거예요. 금강산 가서 만나고. 그러니까 한낱 그 국가보안법에 회합통신죄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북쪽에 있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성원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만나거나 하면 죄가 되는 건데요. 그게 정말 아주 그 한낱 종이 쪼가리 말에 그치지 않는 전혀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걸 느낀 게 그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강산 관광 가면 북측 안내원들 만나잖아요.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아니 이거를 어떻게 사실 이게 참 모순이죠. 그러니까 그 법을 없애거나 현실에서 그럼 못 만나게 하거나 그게 아닌 건데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는 이미 이제 우리 남쪽의 국민들이 200만 명이 넘게 금강산을 찾아가고 서로 이제 남북의 주민들이 아리랑 관광도 갔었죠. 아리랑 공연을 보러 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법을 무력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 직접적인 교류로. 그러면서는 8.15 대회가 좀 축제장 같았어요. 그래서 과거 예전에 그 8.15 대회 때 막 열심히 집회 참여하고 했었던 학생들 또는 이제 통일에 대한 이런 이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8.15 대회장에 모여서 축제를 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명박 정권 들어오고 나서는 또 상황이 바뀌었죠. 남북 관계가 단절이 됐고, 그 다음에 그 8.15 사실 8.15 남북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리가 이제 올해 천안함 연평도 작년 올해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이게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화해와 평화와 협력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 불신 이런 걸로 이런 사이로 남북 관계가 바뀌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줬잖아요. 일상의 모든 다른 문제들을 다 덮어버리는 이슈였죠. 천안함이나 연평도 문제.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천안함 관련해서 자작극이었다라는 미국의 웨인 메슨인가요? 하는 한 전문가의 폭로 인터뷰가 요즘 유튜브가 돌고 있던데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해요. 천안함이 자작극이었다라는 인터뷰가 돌고 있는데 전문가 인터뷰라고 하면서요. 아무튼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느꼈던 거는 뭐 다른 어떤 우리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 문제는 다른 이슈에 밀릴 수 있는 문제이거나 또는 어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굉장히 직접적인 문제이고 또 뭐 일상적인 문제다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평화 체제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다른 전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는 평화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게. 네. 그래서 근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선 사실 그런 평화 체제가 단절이 되고, 그러니까 막 대결하고 계속 이제 북과 공격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환이 사실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게 있는데 사실 이제서야 뭐 바뀐다 하더라도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시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정권에 대한 심판이나 뭐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가 바뀌진 않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정권 하에서는 8.15 대회 때 뭔가 좀 더 우리의 요구를 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더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행동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실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올해 8.15 대회 장소가 정해졌는지 물어보시는데 지금은 서울대학교로 그러니까 전야제죠. 8월 14일 밤 9시에 전야제 행사가 있는데 자주통일문화제라고 해서요. 요거는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려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8월 15일 국민대회가 있는데 국민대회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한다고 합니다. 네. 11시. 8월 15일 11시. 네. 예,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이미 수십 년 전에 남북 관계로 돌아간 상황이잖아요. 애써 그동안 피땀 흘려서 저희가 8월처럼 산다라는 노래 부르면서 쏟아지는 빗줄기에 머리 감으면서 판문점으로 진격투쟁. 저는 어렸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정말로 이게 정말로 하는 건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 최루탄 맞아가면서 그렇게 거리에서 보낸 시간과 땀과 눈물, 이런 이제 또 이런 자주 평화 통일 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 생겨났던 많은 열사들, 뭐 이런 우리의 과거의 노력과 또 고통과 이런 결과물이 사실은 6.15 공동선언과 남북 간의 화해협력, 평화의 기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다 깡그리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심각함을 느끼죠.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고. 그래서 올해 8.15 대회는 아마도 내년이 사실 2012년 정권교체 시기라고 하잖아요. 내년 정권교체를 앞두고 뭔가 이런 자주평화 통일의 중요함에 대해서 역설하고 평화 통일의 중요함을 아주 많은 국민들의 그런 대중적인 요구로 대북 적대 정책을 좀 무력화시키는 이런 대중적인 함성을 만드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